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렇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인생의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때로는 씁쓸하고 때로는 허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들이죠. 오늘 들려드릴 10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잘해주면 사람을 우습게 본다. 68세 이정자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옆집 김씨 가족에게는 각별히 잘해주었죠. 김치를 담그면 한 포기씩 나눠주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꼭 한 그릇씩 가져다 드렸습니다. 김씨 부부가 맞벌이라 아이들 돌봄이 어려울 때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택배가 와도 대신 받아주며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명절 때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김씨 가족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김씨 부부도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며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김씨 가족은 정자 할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줘도 고맙습니다. 한마디 없이 그냥 받기만 했고 심지어는 할머니, 오늘은 뭐 안 가져다 주세요? 라며 오히려 재촉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 부부가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옆집 할머니는 할 일이 없나 봐요. 맨날 이것저것 갖다 주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자 할머니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는 것을, 잘해주면 오히려 우습게 본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돈 없으면 대접도 없다. 72세 박영호 씨는 젊은 시절 사업으로 제법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건설업을 하며 좋은 시절을 보냈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어른이었죠.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어른 노릇을 해달라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가 참 든든해요. 언제나 의지가 됩니다. 친척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영호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친척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조카들 결혼할 때는 축의금도 넉넉히 내며 큰형 역할을 했죠. 하지만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불황과 과도한 투자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집까지 팔아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빚이 남았습니다. 그해 추석 영호 씨는 평소처럼 친척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석에 앉혀주던 친척들이 이제는 구석자리를 내주었고 대화에서도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참 어려우시겠어요? 라는 말 뒤에는 미묘한 동정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카 하나가 다른 친척에게 큰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나 봐요. 예전 같지 않네요 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던 것은 인격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진 것이 없으면 대접도 사라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그날 밤 영호 씨는 돈이 없으면 형님도 아니구나라며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한다. 65세 최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부모 모시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이들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이제 손자까지 생겨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가족들 아침 차려주고 손자 등교 준비시키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저녁에는 또 온 가족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언니, 좀 쉬어요. 가족들도 이제 다 컸는데 알아서 하겠지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곤 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픈 척하며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본 것이죠. 그날 오후가 되어도 아무도 점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밥은 언제 해? 하고 물어보기만 했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오늘은 배달 음식 시켜드릴까요? 하며 오히려 순자 씨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손자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배고파요 하며 냉장고 문만 열어보고 있었죠. 결국 순자 씨는 일어나서 밥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칭찬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슬픈 일일까? 순자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연락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관심 없는 겁니다. 70세 김영수 씨는 대학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벌써 5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동안 꾸준히 동창들과의 인연을 이어왔죠. 매년 정기 모임을 주선하고 동창들의 안부도 챙기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영수 씨는 성격이 부침성 있고 정이 많습니다. 명절이면 동창들에게 안부 문자를 돌리고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병문안도 갔습니다. 동창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빈소에도 찾아가고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연락한다는 것이었죠. 안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전화를 해도 영수야. 잘 지내고 있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라는 뻔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급기야 작년 정기 모임에서는 참석자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가족일이 있어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는 핑계들만 늘어갔죠. 영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들과는 영원히 인연이 끊어지겠구나. 한번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안부 문자를 보내지 않고 모임 공지도 하지 않으며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죠. 6개월이 지났지만 먼저 연락 오는 동창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생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일방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연락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였구나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내 편은 결국 나 하나이다. 67세 한옥자 씨는 4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평생 동생들을 돌봐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 역할까지 했죠. 동생들 결혼할 때 도움도 주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든든해. 언니는 정말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동생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옥자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형제자매가 화목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장녀인 옥자 씨에게 집을 물려주셨는데 동생들이 이를 불공평하다며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언니만 집을 가져가는 게 말이 돼.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둘째 동생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거들며 집을 팔아서 4등분하자고 주장했죠. 옥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동생들은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일이지.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라며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우애 좋은 형제자매로 살아왔는데 법정에서 서로를 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과거의 일들까지 들춰내며 다투었죠. 재판은 옥자 씨의 승리로 끝났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동생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고 조카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옥자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 편은 나 하나뿐이구나. 피부치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네. 6번째 이야기 착하면 손해만 본다. 66세 오상길 씨는 공무원으로 40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후배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자신의 일을 미뤄가며 남의 일을 챙겨주는 것이 상길 씨의 습관이었습니다. 상길이 형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후배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길 씨는 뿌듯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 철학이기도 했거든요. 후배 김 과장이 승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전수해 주었고 이 대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퇴근 후까지 남아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박 주임이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는 기꺼이 그의 업무까지 떠안았죠. 하지만 승진철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길 씨보다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린 김 과장이 먼저 승진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준 말에 따르면 상길 씨는 착하긴 하지만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상길 씨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도 도와주며 화합을 이끌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니요. 더 씁쓸한 것은 승진한 김 과장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며 고마워하던 그가 이제는 상길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상길이 형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 바닥에서는 좀 독해야 살아남아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상길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착함이 약함으로 오해받고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못되게 구는 놈이 더 잘 산다. 71세 윤춘식 씨는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택시 운전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나중에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아왔습니다. 춘식 씨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슈퍼마켓을 운영할 때도 바가지 씌우는 법 없이 정가로만 팔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외상도 많이 해주었죠.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최 씨는 춘식 씨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데 능했고 남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부동산 투기를 하며 돈을 벌었고 세금도 온갖 편법으로 피해갔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으면서도 건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동네 재개발 추진위원이 되어서는 본인만 미리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사들였습니다. 이웃들이 어려워해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겼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말년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춘식 씨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반면 최 씨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최 씨는 정말 똑똑해. 미리미리 준비를 잘했어라며 오히려 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반면 춘식 씨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 걸 그랬어라며 아쉬워했죠. 춘식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바보였나? 정직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양심은 깨끗하다며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고생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었으니까요. 8번째 이야기 참기만 하면 바보 된다. 69세 이명자 씨는 시댁에서 40년을 살아온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부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죠.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우서른께 대들면 안 된다는 말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처음에는 명자 씨를 큰언니라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자신은 빠지면서 큰언니가 경험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라며 일을 미뤘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모실 때도 큰언니가 제일 잘 아시니까라며 모든 것을 명자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명자 씨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어린 며느리니까 이해해야지라며 참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예 시댁 행사에 빠지는 일이 잦아졌고 그 이유도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남편이 피곤하대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등등 핑계는 많았지만 결국 명자 씨 혼자 모든 일을 떠안게 되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시아버지 생신 때 벌어졌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요. 큰언니가 알아서 하시죠라며 당일에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명자 씨는 그날 혼자 모든 준비를 했고 시댁 어른들 앞에서 혼자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명자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보다는 왜 막내는 안 왔냐? 요즘 며느리들은 참 불성실하다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참고만 있으니까 오히려 바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못하겠어. 참기만 하면 바보가 되는 거구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지만 현실에서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호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다 퍼줘도 고맙다는 소리 안 나온다. 73세 장철수 씨는 3남 1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택시 운전과 건설 일을 병행하며 벌어들인 돈은 모두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들어갔고 자신은 늘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도와주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할 때는 전셋값을 대줬고 둘째가 결혼할 때는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줬습니다. 셋째와 막내딸까지 모두 결혼할 때마다 철수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집도 마련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철수 씨가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철수 씨는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깨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막내딸이 아이 교육비 때문에 어렵다고 하자 철수 씨는 매월 용돈까지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집 부모님들은 더 많이 해주시는 데라며 오히려 불만을 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끼리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빼고 쓸 데가 있나? 어차피 다 우리 갈 건데라는 말을 듣고 철수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까? 제 시도분 계속 편집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쉽게 잊히고 베푸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로 해주신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알아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철수 씨는 더 이상 무작정 퍼주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인색해지셨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리 다 주고 다 해줘도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 70세 김순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나가며 돈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본인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고 아플 때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고 견뎠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도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모두 내어줬죠.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씨는 순떡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본인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취미로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갔죠. 박 씨는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두었고 주식도 운 좋게 대박이 났습니다. 순떡이네는 너무 보수적이야. 돈을 굴려야 돈이 되는 거지라며 순떡 씨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떡 씨는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은 피와 땀으로 모은 거야. 잃을 수는 없어라며 은행 적금에만 넣어두었죠. 70세가 된 지금 두 사람의 처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순떡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자식들에게 다 주었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반면 박 씨는 강남에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있고 매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가족여행도 자주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순떡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으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순떡이가 너무 계획성이 없었어. 자식들한테만 퍼주지 말고 본인 노후도 준비했어야지. 하지만 순떡 씨는 그때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순떡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노력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실함과 착함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10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부정적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보상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도 분명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어라며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착하게만 살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내 편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자신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호의도 적당히, 기대도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무작정 베풀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고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